자, 우리 이제 2차 함수의 최소 나가볼게요. 자, 개념원리 147쪽에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부터 바로 풀어볼 건데, 자, 305번에 3번, 4번 풀어볼게요. 자, y는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5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라고 나와있는데, 얘들아, 우리 앞으로 어떤 함수든 간에 최대 최소 문제는요, 뭘 그릴 거냐면 그래프 개형을 그릴 겁니다. 그래프 개형. 근데 그래프 개형이 이제 그래프 그러면 x축, y축 좌표표면 그려서 자세하게 그려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만 간단하게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x축이랑 이 y축은 굳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 개형만 간단하게 그리면 된다.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요,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 개형 그리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꼭지점이지, 꼭지점. 그럼 꼭지점이 나오려면은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형으로 나왔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7번처럼 이제는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질 건데, x의 범위 나왔을 때는 x의 범위 이제 그래프 개형에다가 체크해서 각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5번에 3번 풀어보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 식을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야 된다. 그러면 3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다음에 플러스 9 내가 함부로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 9가 3이랑 곱해줘서 나와서 마이너스 27 플러스 25가 되겠죠. 3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건데요. 그러면 꼭지점 나왔죠? 3,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3, 마이너스 2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러면 지금 3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꼭지점이 3,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자, 얘들아,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값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최대 최소값은요, y값입니다, 얘들아. y값.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x값, y값, 좌표가 두 값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이 y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근데 쌤이 앞에서 설명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y값은요, 축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y축이 있고 x축이 있잖아요. 여기 y축이고 여기 x축이야. 그랬을 때 y는 우리가 위아래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x는 왼쪽 오른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x축은 가로선이잖아, 가로선. 그래서 x의 값은요, 작을수록 왼쪽으로 가는 거고 클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y값은 지금 세로선이기 때문에요. 세로선이기 때문에 y값이 클수록 위로 가고 y값이 작을수록 아래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근데 최대 최소는 무슨 값이라고? y값이라고, y값. 그러면 최대값은요, y값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값, 그 제일 큰 값은 그래프상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y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그래프상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5번에 3번 같은 경우에 그래프 개형을 그려봤어. 근데 여기서 최소값은 맨 아래에 있는 점, 즉 어디서 가질까요? 꼭지점에서의 y값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있을까요? 지금 305번, 3번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개형은 이 정도로만 그렸지만 그냥 우리가 종이가 무한대가 있으면은 이 이차함수가 계속 뻗쳐서 나가는 거란 말이야. 계속 이렇게. 오케이? 그럼 최대값을 얘기할 수 있을까? 최대값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즉 이제 최대값은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야. 꼭지점에서 y값 마이너스 2야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4번도 똑같습니다. 4번도 우선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서 x제곱.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시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요, 플러스 4x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2차, 1차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한 거고, 자, 함부로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4. 근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나오면은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5.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뭐다? 꼭지점은 마이너스 2,7이다가 될 거고, 지금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꼭지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2,7로 표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그쵸.
제일 맨 위에 찍혀있는 이 꼭지점에서 최대값. 근데 마이너스 2하고 7 중에서는 y값인 7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지금 x의 범위가 따로 안 나있기 때문에 얘를 쭉 그려보면은 최소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 반대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요. 최소값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는 꼭지점에서 y값 7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최소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07번에 3번 보시면요. 자, 307번은 305번과 다르게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x가 지금 이런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라고 x의 범위가 따로 나와 있을 때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선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개형부터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려보면은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 3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계산해서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이다. 결국에 이 함수는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고 꼭지점이 1,3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여기 꼭지점이 1,3이야.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안에서만 함수를 보라고 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1하고 2를 지금 이 그래프 개형에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얘다 지금 이 범위는 x의 범위예요. 그쵸? 그래서 x의 범위, x는 우리가 왼쪽 오른쪽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럼 꼭지점 x좌표 1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찍히겠죠.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2는요? 2는 1보다 큰 숫자니까 오른쪽에 찍히겠죠. 근데 요거 찍을 때도 잘 찍으셔야 되는 게, 자, 마이너스 1하고 2 중에서 1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요, 체크하실 때 그림상에서도 더 멀리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 차이가 나는 거고 1이랑 2랑 1 차이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개형 위에다 표시하실 때 멀리 있는 거는 진짜 멀리 떨어지게 요 꼭지점 기준으로 멀리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는요, 가까이 있는 거는 진짜 가까이 찍어주셔야지 높낮이가 확실하게 판별이 되면서 최대 최소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x의 범위 표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y값인데 y값은 이제 위아래로 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면 최대값은 y값이 제일 가장 큰 값, 그럼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이 찍혀져 있는 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겠죠. 최소값은 y값이 가장 작은 값, 그러면 그래프 요 빨간색 라인 선에서 가장 낮게 찍혀져 있는 요 꼭지점에서의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그럼 최소값은 지금 꼭지점이 y좌표니까 그냥 3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얘기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요 함수식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함수식에 대입할 때도요, 자, 지금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식 중에서 당연히 3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한 식에다가 넣어주는 게 제일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 플러스 3인 거니까, 자, 요거는 4, 3, 12 플러스 3에서 15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5라는 함수값을 갖는데 그게 최대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최대값은 15고, 그다음에 최소값은요, 꼭지점에서 y값 3이 된다는 거죠. 자, 4번도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x, 자,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1차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은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4분의 1 함부로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걔가 괄호 밖으로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4 곱해서 플러스 1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가 돼서 꼭지점은 2분의 1,4고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은 2분의 1,4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307번은 x의 범위가 따로 나와 있는 거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야. 그러면 이 꼭지점의 x값이랑 비교를 해서 왼쪽 오른쪽 구분을 하시는 건데, 자, 마이너스 1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찍힐 거고요. 3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찍히겠죠. 근데 지금 뭐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지? 그쵸,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3 표시하실 때
마이너스 1은 가까우니까 가까운 건 진짜 가까이 찍어주시고 꼭지점 기준으로,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x가 3일 때에 이제 점이 될 거고, 결국엔 우리는 이 빨간색 선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최대 최소값은 y값인데 최대값은 y값이 가장 큰 값,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이 있는 값, 결국엔 꼭지점에서 최대값 4라는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y값이 가장 작은 값, y값이 가장 작다는 거는 그림상에서 가장 낮게 찍혀져 있는 값, 즉 3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3에서의 함수값 어디서 구한다고? 자, 마지막 요 정리한 식에다 넣는 게 가장 깔끔하고 빨리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똑같이 빨간색으로 써보면은, 자,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계산하시면요, 이게 f의 3이 될 건데, 요거는 자 3이 2분의 6이니까 2분의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겠죠. 그러면 자 요거는 계산하면 4분의 25니까요, 약분해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4 마이너스 21, 3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요게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는 4야. 꼭지점에서 4라는 최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1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그래프 개형을 그리셔야 되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표준형으로 안 나왔다면 함수식을 표준형으로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꼭지점 찾아서 그래프 개형 그리시고, 그래프 개형 그린다.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진 요런 307번 같은 문제들은요, 그래프 개형 그린 다음에 x의 범위를 따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찾는 거다. 근데 최대 최소값 자체는 무슨 값이라고? y값이야. y값은 위아래로 보는 거죠. 최대값은 가장 높게 찍혀져 있는 값이고 최소값은 가장 낮게 찍혀져 있는 값이다. 그래서 요 지금 라인 안에서 가장 낮은 게 최소, 가장 높은 게 최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x의 범위 표시할 때는 왼쪽 오른쪽이니까 x값은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멀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가까이에 표시해야지 최대 최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필수예제 7번 볼게요. 7번도 똑같은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지금 x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얘도 어쨌든 표준형으로 먼저 바꾸셔야지 그래프 개형을 그리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꼭지점이 2,2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개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2,2야. 지금 요거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2번 x의 범위가 다르니까 다른 범위 안에서 각각을 보자고요. 그럼 1번은 지금 0에서 5까지죠. x가 0에서 5까지일 때만 봐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꼭지점의 x값은 2예요. 그럼 2 기준으로 0은 작은 값이니까 왼쪽에 찍힐 거고, 5는 2보다 큰 값이니까 오른쪽에 찍힐 건데, 자 근데 0하고 5 중에서 5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이니까요. 그럼 0은 2보다 가깝게, 2에서 가깝게 찍어주고 5는 2에서 멀게 찍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0에서 5 사이는 여기 라인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 보이죠? 가장 높게 찍혀져 있는 여기 값이 최대가 될 거고요. 가장 낮게 찍혀져 있는 요 꼭지점 값에서 최소를 갖겠죠. 최소값은 지금 y값이니까 2 나와 있고요.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지금 5에서의 함수값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5에서 함수값 여기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빼기 2 3의 제곱 플러스 2니까 11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2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최대는 11이고요. 최소는 2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영역에서는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네. 자, 근데 꼭지점 x좌표가 2니까요. 마이너스 1하고 1은 둘 다 2보다 작은 숫자니까 다 왼쪽에 표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다 찍고 1은 뭐 이 정도에 찍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 라인 안에서 최대 최소를 보라고 한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제일 높게 찍혀져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1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또 요 식에다가 표준형식에다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니까 3, 3은 9, 2, 11이 되겠죠. 자,
자,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2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자체는 y값으로 얘기하신다. 최대는 11이고 최소는 3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제 8번은요, 지금 최대값이 먼저 나와있죠. 최대값이 4로 나와있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상수항이 k로 나와있으니까 상수항 k부터 먼저 구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만나서 플러스 2로 나올 거고 플러스 k가 되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라서 꼭지점이 1,2 플러스 k겠네요. 그럼 최고창의 부호가 지금 음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면서 꼭지점이 1,2 플러스 k다.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1에서 3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인 1 기준으로 지금 1이네. 그러면 1, 여기 꼭지점부터, 즉 3은 1보다 크니까 오른쪽. 3이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으란 얘긴데, 그럼 최대값은 지금 꼭지점인 1,2 플러스 k에서 최대값을 가졌겠죠. 그랬을 때 이 2 플러스 k, 꼭지점이 y좌표가 결국에는 4였다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k는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k에다가 2 지워놓고 다시 써보면 원래 식이 이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였다라는 얘기겠지. 4였다. 자, 그랬을 때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갔죠? 최소값은 지금 제일 밑에 찍혀있는 요 x는 3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여기서 최소값을 가졌겠다. 3에서의 함수값 구해보면은, 자, 요 식에다가 3 넣어보면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이제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9번 보시면요. 자, 9번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같이 봐보면은,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치수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보니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중복해서 2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식이 계속 반복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요거를 t로 치환해서 풀자라는 거지. 그래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우리가 치환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치환 먼저 할 거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수 문제에서 어떤 식을 치환을 한다면요, 반드시 뭐가 나오셔야 하냐면 치환 범위가 나오셔야 돼요. 치환 범위. 치환 범위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t에 대해서 치환을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t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면 t에 대한 범위, 그럼 뭐 0에서 3까지야. 이런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구할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봐봐, t라는 문자가 0에서 3까지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랑 같냐면 t가 0에서 3까지다? 그럼 0이 t의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3은요, t가 3까지 값을 가지니까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자의 범위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뭐랑 같냐면요, 그 문자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랑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치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치환 범위는 이제 t의 최대 구하라는 얘기랑 같다라는 얘기고, 이걸 풀어서 써보면은 이제 t의 만약에 양쪽 다 이제 닫혀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앞쪽에는 최소값이 올 거고 뒤쪽에는 최대값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필수제 9번 제목 옆에다가 꼭 써놓으세요. 그래서 범위를 구하는 거는 최소 최대값 구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1번에서 치환 범위 구하실 때 최대 최소?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보통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게 보시면 돼요. 근데 y라는 문자 대신에 t, 문자 모양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럼 얘도
뭐부터 해야 돼?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야 되는 거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개형 그려보면은 최고창이 보고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고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1번 문제에서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꼭지점에서 최소값만 발생하겠네요. 최소값 뭐야? 꼭지점에서의 y값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y 대신에 t라는 문자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t의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걔는 범위를 어떻게 쓴다고? 걔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니까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위의 문장이랑 아래 범위는 완전히 동일한 얘기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의 치환 범위까지 구했어요. t의 치환 범위까지 구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t의 범위 구했으면은 이제는 원래 문자로 돌아가서 이제 y는 t로 치환한 식 써보면요,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겠죠? 저 지금 여기 자리에 t로 바꿔서 넣은 거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요 t에 대한 함수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어디 영역에서? 방금 1번에서 구한 t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인 영역 안에서 이제 t에 대한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풀어보면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최고창의 보가 양수니까 얘도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1, 6이었겠죠. 1, 마이너스 6. 근데 어느 영역에서 보자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자 지금 t 값입니다 얘들아. 근데 이 문제도 처음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보통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x 범위 체크하고 그에 따른 y의 최소값 구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x라는 문자 대신에 문자 모양이 t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t로.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얘가 우리가 보통 이 최소 문제 구할 때는 그래프 개형만 그리라고 했잖아. x축 y축 안 그리고. 근데 뭐 축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은 이제 x축이 아니라 x 대신에 문자 모양이 t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축을 굳이 그려보자면 여기는 t축이 되는 거고요. 세로축은 y축이 되는 겁니다. y값은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좌표에서 꼭지점 좌표에서 요 값은 이제 x값이 아니라 t값이 되는 거고 오른쪽 값은 그대로 똑같이 y값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 x, y로만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t로 치환해서 풀다 보니까 x라는 문자가 t라는 문자로 모양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 표시하려면은 자 t값이야 t값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t값은 t값인데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요 빨간색 선 안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 아래에 찍혀있는 요 꼭지점에서의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때 y값이 최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의 최종적인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지금 필수지 9번에 1번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공통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t로 치환을 했어요. 우리가 공통 부분을. 그러면은 앞으로는 함수 문제에서 치환을 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치환 범위가 나와야 돼. 즉 t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범위 구하는 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은 그 문자에 대한 최소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1번에서는 치환 범위 구해라? 그럼 t의 최소 최대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앞에서 보던 문제랑 똑같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라고 했을 때 y 최소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데 y라는 문자가 모양이 t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 때 그냥 이차함수의 최소로 똑같이 풀면 되는 거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구하고 그래프 개형 그린 다음에 지금 1번에서는 x의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 영역에서 t의 범위 최소값만 갖는 거겠죠. 최대값은 없는 거고. 그럼 걔는 최소값만 체크해서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지금 최대값은 없다는 거야. 최대값은 없음.
그럼 이럴 때는 이제 t의 범위가 한쪽에서만 나올 건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번에서는 t의 범위 구한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제 원래 y에 대한 식을 t로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또 앞에서 문제에서 x 대신에 t라는 문자 모양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요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데 어느 영역에서 1번에서 구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 안에서 y의 최대치수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2차 함수로 봐가지고 2차 함수 표준으로 바꿔서 꼭지점 체크하고, 근데 얘는 이제 범위가 이제 나왔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 최소값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애들이 처음에 헷갈려하는 게 뭐다? 지금 갑자기 원래는 y는 x에 대한 식으로 쭉 풀다가 1번에서는 y 대신에 t가 들어간 거고요. 2번에서는 x 대신에 t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축을 이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1번에서 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y 대신에 t가 들어간 거잖아. x는 그대로고. 그럼 얘는 세로축이 이제 y 대신에 t로 바뀐 거예요. 그럼 가로축은요? 가로축은 x 그대로 왔으니까 x축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이 x값이 거고 마이너스 1은 t값이라는 거지. 그쵸?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2번에서는 x 대신에 t가 들어간 거니까 가로축이 x축 대신에 t가 들어간 거고요. 세로축은 y 그대로 왔으니까 y축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t, y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x의 범위로 움직인 거를 이제는 t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에서 한 번 더 해보면은, 자, 지금 1번하고 2번 차이점은요, x의 범위가 따로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2번도 해보면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 식이 공통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걸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치환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이렇게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치환 범위가 나와야 된다. 치환 범위는 뭐다? t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t에 대한 함수로 보고 t에 대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문제에서 y라는 문자 대신에 t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2차 함수의 최대치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거죠. 즉 꼭지점 1,2고, 자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꼭지점이 1,2라는 거지. 근데 지금 2번 문제에서는 x의 범위가 주어졌단 말이야. x가 0하고 3 사이 안에서 이제 최대치수 찾으라는 문제니까요. 그럼 요 범위 체크하셔야겠죠. 지금 1번에서부터. 자, 그럼 0에서 3까지. 지금 여기가 x값이고 여기가 t값인 거니까 x 기준으로 1. 그럼 0은요. 1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3은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체크하면 되는 건데, 이거 체크할 때 더 멀리 있는 점은 진짜 멀리 체크하자고 했었지. 그럼 0하고 3 중에서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3은 꼭지점 기준으로 멀리 찍어주시고요. 0은 가까이 찍어주자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0에서 3까지 요 빨간색 선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자는 거죠. 자, 그럼 최소값 어디서 가져요? 꼭지점에서 가겠죠. 꼭지점에서 제일 아래에 찍히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최대값은요 지금 3에서 최대값 갖는 거겠죠. 그쵸? 그때 이제 y 대신에 지금 t가 들어갔다고 했어.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이 t값인 거고, 최소값은 2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에서 최대값 가질 건데 그때에 이제 t값은 자, 요 식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겠지. x에다가 3 대입하면은 2는 4 플러스 2에서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t의 이제 최소값은 2인 거고 최대값은 6인 건데, 자, 요 얘기는 t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쓸 수 있다? t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치환 범위 구해봤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서, 자, 이제는 원래 함수 y는에 대한 식을 이제 t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겠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의 최대치수 구하시면 되는 건데, 어느 범위 안에서 1번에서 구한 t의 범위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안에서 최대치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구해보면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바꿀 필요 없겠네요.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은 이제 2, 자, 뒤에 달려있는 상수항이 따로 없다면 2,0이 꼭지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어느 범위 안에서? t가 지금 2와 6 사이인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2는 지금 꼭지점의 t값이네요. 여기가 꼭지점 2 에서 6은 2보다 크니까 오른쪽 예측해서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2와 6 사이 여기 빨간색 선 안에서 또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값 같겠죠. 그때 y값이니까 최소는 0이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6에서 최대값 가질 건데 그때의 y값은 6 요식에다가 대입하면은 4, 4, 1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최종적으로 1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 그 차이인 거고, x의 범위가 지금 2번처럼 주어졌다면 처음에 치원 범위 구할 때 웬만하면 최대 최소 둘 다 나오겠죠. 근데 1번처럼 x의 범위가 따로 안 나오면 최소나 최대값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또 2번에서 y 값,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에 대한 y 값의 최대 최소 또 구하면 되는 거겠지. 자, 넘어가서 이제 최대 최소의 활용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필수제 10번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직사각형 ABCD가 있을 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점의 좌표부터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ABCD 중에서 자, 한 점부터 먼저 잡으면은 쭈루룩 잡혀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A를 잡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A가 요 2차 함수 위의 점이면서 제 안쪽에 있는 점이니까 이런 점부터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문자 이제 A의 좌표를 X값을 스몰 a라고 해볼게요. 그럼 Y값은요? 지금 A는 요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요 2차 함수씩 X 자리에다가 A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되겠다. 얘는 요 A 점만 잡으시면은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다 나오는데, 자 우선 세로의 길이는요 점 A의 Y 좌표 값이 되는 거겠지, 그치? 세로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의 길이는요, 자 지금 점 A의 X좌표가 스몰 a인데 그럼 요 A 값은요 그래프상에서 여기가 A겠죠, 여기가. 그쵸? 그리고 지금 2차 함수는 우리가 축 기준으로 대칭일 거기 때문에 여기가 A다? 그러면 반대편인 지금 여기도 A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은 이 전체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이제 길이에서 A를 2번 빼면 되는 걸 텐데, 그럼 요 점을 구해야 되는 거겠지. 자, 요 점은 뭔가요? 요 점은 지금 요 2차 함수. 이 2차 함수가 결국에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한 점은 지금 원점인 거고 다른 한 점은 구하면 되는 건데, 걔는 어떻게 구하면 돼? X축과의 교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는 X는 축은 뭐라고? Y는 0이잖아. 그쵸? 요 2차 함수랑 얘랑 y에 대해서 연립한 0이다. 요거식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는 0이야. x 마이너스 10은 0이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이제 0 또는 10이 나올 건데, 자 0. 그래서 지금 여기 원점이 하나가 나온 거고요. 다른 한 점은 x값이 뭐였다? 10이었다라는 거죠. 즉 직사각형의 지금 가로의 길이는 총 10에서 a를 2번 뺀 거니까 10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식으로 표시하자면 지금 10-2a를 2번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를 2번 곱한 걸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로 묶어서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이 되겠다. 결국에는 요 a에 대한 식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일단 그럼 둘레를 우리가 앞에서 풀던 문제처럼 비슷하게 y라고 둬봅시다. y라고 둬보시면은 요거는 a에 대한 함수의 이제 y의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표준형으로 또 바꾸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2로 묶었다고 생각하면요, 마이너스 2에 a 제곱 자 위의 식에서는 마이너스로 한번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 자 완전 제곱식 되려면 플러스 16이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랑 만나서 플러스 32로 나올 거고, 뒤에는 플러스, 자 10은 지금 2에 걸려 있었으니까 밖으로 다시 튀어나오면 플러스 20이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52가 된다. 결국에 요 지금 a에 대한 함수는요, a에 대한 함수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고요. 요 꼭지점이 4,52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최대값은 요 꼭지점에서 갖겠다. 꼭지점에서 52라는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52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주관식이었다면 얘들아, A의 범위도 따로 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A의 범위가 뭐냐면은 요 처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 상에서요, 우리 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X축과의 두 교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0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축은요 0과 10의 평균인 X는 5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길이를 A로 잡았는데 A는 우선 길이니까 0보다는 클 거고 양수라서, 그 다음에 축을 넘어갈 수는 없겠지.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0에서 5까지야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A의 범위가 사실은 0과 5 사이인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얘들아 요거 0하고 5 살펴보시면요 0이 여기에 찍힐 거고 5가 여기에 찍힐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활용 문제에서는 거의 99.9%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요 범위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으면은 범위까지 구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학교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요거는 꼭 써줘야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범위 뭐 따로 구하지 않고 그냥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 바로 얘기해서 빨리 푸시면 되고요. 주관식일 때는 A의 범위까지 써서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1쪽에 있는 특강 한번 보면, 자 지금 쌤이 써놓은 거는 그 설명 밑에 작은 글씨로 있는 예제 본 건데요. 1번에 XY가 실수일 때, 자, 요 XY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문제가 앞으로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가 최고차항 2차, Y도 최고차항 2차라고 한다면은 그거의 최대수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우리가 각 X랑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식을 정리부터 할 거예요. 즉, 자, 요 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요 식으로 완전 제곱식 만든다는 거지. 그럼 플러스 4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Y쪽에서도, 자, Y쪽에서는 지금 2Y제곱이니까 2로 묶어 생각하면 2Y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2에서 2로 묶어 생각하니까 6Y겠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9가 필요하겠죠. 요렇게 X랑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각각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식에다가 함부로 추가해준 플러스 4랑 플러스 9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로 다시 빼줘야지 원래 식이랑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처음 식에 있었던 플러스 16까지 계산해서 써보면은 결국에는 x-2의 제곱 플러스 2의 y-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정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요 식을 각각의 완전 제곱식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xy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xy가 실수. 그러면 우리 x-2의 제곱도요, 봐봐, 2가 실수잖아. 그럼 실수 빼기 실수를 한 값은 당연히 실수겠죠. 그쵸? 뭐 덧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x-2도 실수야. 그럼 실수의 제곱이야. 일단 실수의 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앞에 복소수에서 실수랑 그 순허수 할 때 얘기한 거거든요.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순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다라고 했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x-2가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2를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에는 요 식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거겠죠. 얘도 요 식의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최소값 0, 최소값 0, 0 더하기 0. 마이너스 6은요? 마이너스 6은 숫자가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숫자인 거죠. 최소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전체의 최소값은 뭐다? 마이너스 6이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값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실수가 나왔고, 실수 조건이 나왔고, x, y가 각각 최고차항이 2차라고 한다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지금 x-y는 3, 이렇게 x랑 y에 대한 조건식이 나와 있을 때 x, y에 대한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요거는 한 문자로 바꿔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y에 대해서 뭐 정리해보자면 y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요거 2항에서 정리하면. 그럼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식에다가 y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요 식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의 결국엔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데 2차 함수죠?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완전 역시 또 만들면 되겠죠.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인 거니까요. 자,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야. x의 범위 따로 뭐 안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겠죠. 꼭지점에서의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7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겠죠.